미드를 정말 한 10년 동안 3만 편 정도 이상을 봤더라고요. 제가 대충 한번 세보니까 미드를 봐오면서 그리고 미드로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 공부법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자, 일단 자막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막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뭐 영어 자막으로 봐라, 자막 없이 봐라.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으로 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이거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 적용되는 자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본인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한글 자막으로 봤을 때밖에 미드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글 자막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한글 자막으로도 이해 가지만 영어 자막으로 봐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자막이 정답인 거고, 자막 없이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막 없이 보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설정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자막으로 봤을 때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 보신 다음에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해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를 듣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영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드를 봤을 때 뭐 영어 자막이나 자막 없이 보는 게 전혀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글 자막으로 미드를 봤었어요. 그리고 한글 자막으로 미드를 봐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저는 거의 한 1년 동안 한글 자막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영어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자막 때문에 고민이 되실 때는 한글 자막으로 봐도 상관없으시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자막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미드를 봐야 되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고려해 주실 때가 가장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내 일상생활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골라주시는 게 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비물을 좋아해요. 근데 좀비물도 좋아하지만 코미디도 좋아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내 일상생활이랑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아무래도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물보다는 코미디가 더 나한테 이제 학습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미드를 보는 이유는 미드 속에서 이제 영어 표현들을 좀 습득하기 위함에 있는데, 좀비물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표현들보다 코미디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표현들이 내 일상생활과 더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그 영어를 활용할 그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재미예요. 왜냐면 내가 재미가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고 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재미, 무조건 내가 재밌는 거 위주로 그거를 우선순위를 골라주시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내 일상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어는 반복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같은 미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특정 에피소드만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을지. 반복하는 게 좋은 이유는요, 반복을 해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반복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재밌어서 두세 번 보고 재밌어서 여러 번 본 거는 있었지만 공부를 목적으로 여러 번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굉장히 다양한 미드를 봤었는데, 그렇게 다양한 미드를 봐서 느낀 점은 같은 거를 계속 보지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가 아무리 달라도 영어 표현 자체는 한정적이거든요. 그 늘 나오는 영어 표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영어 표현은 내가 이 미드를 봐도 나오고 저 미드를 봐도 나오고 이 에피소드를 봐도 나오고 저 에피소드를 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한 개를 여러 번 보지 않아도 계속 보다 보면, 미드를 그냥 많이 보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이제 기억에 남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가 않다면 그냥 많은 양의 미드를 보세요. 많은 양의 미드를 보면 그 안에서 저절로 반복이 될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결국 많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미드를 보다 보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표현을 찾아보고 표현을 따로 공부해보고 뭐 따라해보는 것도 그렇고요. 다시 들어보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학습이에요. 미드 학습. 그리고 제가 이전까지 말했던 그냥 내가 이해되는 내용을 많이 보는 거 있죠. 많이 보는 거는 습득의 과정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이 다른 영역이에요. 자, 이거를 둘 다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학습을 한 80% 하시고 습득을 한 20% 하세요. 미드 한 편 보고 그 한 편에 대한 공부를 막 3, 4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습득을 8, 90%를 해주셔야 돼요. 미드를 그냥 많이 보는 거, 그냥 한글 자막 틀어놓고 많이 보는 거를 8, 90%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사이드로 학습을 한 10%에서 20%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비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드를 보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학습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드 수업을 오픈을 했거든요. 제 미드 수업을 들어주시면 이 학습적인 부분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드로 공부하실 때 최상의 시너지를 내실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그거를 저와 함께 일주일에 1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이 학습은 다 하신 거예요. 학습은 그걸로 해결이 되고 혼자서 하실 거는 그냥 미드를 많이 보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관련된 거는요. 제가 이제 댓글로 다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미드를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